그래서 지금 설 임박해서 제가 투자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항상 이거는 매년 거의 비슷한 움직임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잘 이걸 케어를 해두시면은 내년에 설 명절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나라 이제 설 명절이 있고 또 우리 명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중국의 대명절, 그러니까 일정이 겹쳐 있죠.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겹쳐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보시면은 중국 춘절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철도나 이런 열차 같은 것들을 비상 배치를 해가지고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2월 한 달 동안에는 인구 대이동, 정말 막 셀 수 없을 만한 인구가 대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대명절이 있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만 쉬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장도 멈춰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쉬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도 우리 같은 국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우리 큰 경제 대국이 이제 쉬기 때문에 증시가 그 전후로 해서 하락하는 경우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따른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 설명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 설 명절이 2월 4일부터 6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예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인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날이 이제 한 8거래일 정도밖에 없어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수목금, 다음 주 월화수목금 하면 끝이에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끝까지 매매를 하다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되면은 수요일까지 현금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금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은 금요일에 돈을 찾을 수가 없죠. 그죠? 만약에 이제 수요일 날 팔지 못하고 목요일까지 가져가 버리게 되면 그 자금들은 연휴가 끝나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명절이 되기 전에 현금을 만들고 명절을 맞이하려는 어떤 투자자들의 그 심리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테마의 고점에 물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손절하고 그냥 우울한 기분을 갖고 명절 가시든지 아니면 들어갔다가 엄청 크게 물려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다가 그냥 돈 없이 명절을 맞이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차피 다음 주쯤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뭐 겨울 크리스마스나 이때도 좀 그랬지만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명절 앞두고 빠르게 좀 단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수소경제 이런 거 들어가셔가지고 막 큰 수익을 봤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짧은 시간 안에 한번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들어갔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차피 다음 주 1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그런 자금들도 이제 좀 사그러들고 또 우리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기관도 쉬잖아요. 그죠? 장이 멈추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도 쉬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 해외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관들도 거래를 많이 꺼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다음 주는 수급의 공백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주에 가서 주식을 팔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번 주에 수목금 3일 동안 시간 있죠? 3일 동안에 차라리 자금을 상당 부분을 현금화 만들어 놓으시고요. 다음 주에는 소액 자금만 가지고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20%만 가지고 단기 투자 좀 하시다가 만약에 물리더라도 나머지 또 현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현금화를 대부분 시켜놓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임박해서 하면 늦다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라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연휴 전후에 혹시라도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는 내용들은 어디서 제가 듣고 하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던지 아니면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빅데이터죠. 과거의 자료들을 일일이 분석해가지고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그
뭐 미국의 중간 선거라든지 과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렸었죠. 걱정할 필요 없다. 그죠? 뭐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가지고 온 데이터로 보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설 명절 전후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내용들만 간단히 보시면 돼요. 뭐 언제 많이 빠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통적인 흐름을 보자는 거죠. 자, 2018년도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바로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는 증시가 너무나 신고가였어요. 명절 앞두고 1월 달 막 1월 마지막 주가 막 증시 최고점 가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축포를 터뜨리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설 명절로 들어가고 나서 명절 끝나자마자 우리나라 증시가 그때부터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월 달 고점 대비 2월 달 저점을 계산해 보니까 불과 한 2주 사이에 코스피 지수는 10%, 코스닥 지수는 12%가 빠져버리면서 거의 뭐 대혼란이 있었죠. 2월 달에. 아마 그때 경험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 증시 하락의 전조 현상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면은 왜 설 명절을 앞두고 증시가 보통 하락을 하는가? 이게 참 반복적인 부분들인데 다른 해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었어요. 자, 그 전해를 보게 되면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증시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증시였어요. 굉장히 좋은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 달에 설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특히 2월이 들어가자마자 2월 시작하자마자 2월 첫 거래일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명절이 끝나고 나서 약간 횡보하다가 뭐 결국에는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올라갔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주춤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1월 달 말에는 그런 현금화를 제가 단기 투자자라면은 현금화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 투자자라면 2월 달의 하락을 즐겁게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그때 비중을 늘리시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는가? 16년도를 보니까 16년도 같은 경우는 명절이 끝나자마자 첫 거래일. 이때가 항상 제일 위험하거든요. 명절 끝나자마자 첫 거래일 만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가지고 개파락했어요. 그 다음날도 개파락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 설명절 끝나자마자 이틀 동안에 코스피 5%, 코스닥은 무려 12%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위에서 하락했던 그만큼을 2016년도에는 단 이틀 만에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거의 패닉, 하한가도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무서웠던 장이 2월 16년도였어요. 그럼 15년도는 어땠냐? 15년도는 급락이 크지는 않았지만 명절 직전에 먼저 하락을 해버리고 명절 끝나고 나서 좀 횡보하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갔었어요. 항상 그래서 1월 말하고 2월 초 이때는 증시 하락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투자자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 주에 먼저 현금화를 하시고 나머지 자금만 운용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다음 주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명절 대비해야 된다. 근데 우리 대박스쿨 시청자분들은 이번 주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이것만 보면 되냐? 좀 더 제가 알아봤거든요. 다음 장면도 볼게요. 2014년까지 제가 좀 봤는데요. 14년을 보게 되니까 지금 보자.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2월 달에 설 명절 대기 연휴 끝나고 나서 하락한 다음 그때 바닥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1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2월 첫 번째 주에 하락한 다음에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을 보였고요. 그때는 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11년도에 급락을 줬기 때문에 12년도에는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말 2월 초에는 하락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 하락은 최대한 2주, 길게 한 달 정도가 유지가 됐었던 그런 과거의 패턴들을 봤을 때 올해도 지금 분명히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간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올라가는 느낌은 있지만 이번에 설 명절 전후에서 맥시멈 2주, 뭐 길면 한 달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짧으면은 일주일 정도. 그래서 2월에는 시장이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그때 급락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패닉일 거예요. 그때는 명절 갔다 와서 막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 시차 적응도 안 돼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증시가 급락하고 있어. 와, 어떡하지?
그런 상황에 우리 대박스쿨 시청자분들과 저는 기분 좋게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런 흐름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2018, 17년도, 16, 15, 14, 13, 12년도까지 봤을 때 더 아래 거는 안 봐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분석해 보니까 2월 달은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좀 알아봤고요. 이제 옆 나라에 이제 중국도 또 명절이 또 있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은 좀 그런 상황이에요, 대체로.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종목들을 아예 거래 안 하고 손 띄고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걸까?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시기에 또 볼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중국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이 중국의 춘절이나 이 중국 명절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좀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연초부터 해가지고 우리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사기 좀 싫은 거예요. 가격도 약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고 기다려 보니까 그 얘기가 처음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를 보면은 그 뒤로 한 10% 이상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이제 지금부터 중국 얘기를 하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 다시 한번 이때 중국 얘기를 좀 꺼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작년에 11월 초쯤에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면은 화장품주가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붙인 게 뭐였냐면은 대신 2월까지는 보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화장품이 그 뒤로 11월, 12월 달에 살짝 올라가다가 약간 꺾여 있는 상태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게 2월 달 제가 예고드린 시세 구간에 임박해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만약에 명절 전후로 하락이 나온다면 이쪽 분위기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중국 명절 전후해가지고 보통 이제 너무 긴 휴일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신흥국들, 한국이나 중국의 자금을 빼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좀 공백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제 생각에는 기관들이 많이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 증시의 그 수급을 보면은 1월 달 한 달 동안 기관들이 우리 거래소와 코스닥을 얼마만큼 샀는지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오늘이 22일이에요. 1월 달 거의 다 지나갔죠. 근데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순 매수를 한 달. 이거는 제가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수급이에요. 좀 숫자들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번 달 들어서 우리 거래소는 사실상 외국인들이 다 먹여 살려준 거랑 다름없어요. 그리고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은 1월 달 들어가지고 하루 이틀 3, 4, 5, 6. 단 6거래일. 그것도 최근에 매수한 거는 되게 작은 수량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에서 자금 여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많이 팔았으니까. 그죠? 매도만 많이 하고 매수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현금 여력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쪽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코스닥은 진짜 심각하게 뭐냐면은 이번 달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매수한 게 단 이틀밖에 안 돼요. 그것도 굉장히 작은 수량을 매수했을 뿐이에요. 그럼 지금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들은 거의 지금 팔고만 있고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뭘 사는지를 보니까 오늘 좀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몇몇 종목들을 보니까요. 이번에 중국 춘절 수혜주, 중국 소비주 중에서 춘절 수혜주를 매수를 많이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뭐 대한항공 같은 거 보면은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그 9월달, 10월달에 이때 여기서 제가 대박스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장기 투자하십시오라고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뒤로 한 20% 이상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수급을 보시면은 이 종목들을 열심히 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죠? 개인들만 안 사고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다 사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것들. 또 조금 더 보자면은 뭐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는 GKL 보세요. 기관들만 계속 사고 있죠. 얘네들이 지금 다른 거 다 팔고 이런 거 사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호텔신라 보이시죠?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고서
현재 이런 포트를 좀 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쪽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중국 소비주나 중국 관광객이 올 텐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중에서 육아용품이나 화장품 관련주가 저는 지금 투자하기에 딱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전략에 따라서 이번에 중국 춘절 혹은 우리 한국 설명절 전후로 증시가 급락한다면 담아볼 만한 종목으로 저는 이 종목들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거는 좀 지금 얘기하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후 이어지는 11시 반 야간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번 춘절 그리고 설 명절 전후로 급락 시 담아야 될 중국 소비주, 화장품과 육아용품 관련주에서 제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하나씩 골라봤어요. 화장품주 하나, 육아용품 관련주 하나에서 오늘 야간 방송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과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조금 전까지 문자 전화가 많이 왔는데 한번 쭉 요거 내용 정리하고 바로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